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지난 9월 원주에서 제20회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해외 바이어가 참석해 2천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는데요. 매년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강원 의료기기 산업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에는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신임 원장 모시고 강원 의료기기의 현 주소 그리고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오픈 스튜디오의 한종현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기 전에 지난 8월에 이제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신임 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그 사회자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9대 원장으로 8월 14일 날 취임한 한종현입니다. 저는 그 원주 연세대학교 의용공학과를 졸업하고요. 94년에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이제 조금 더 큰 혹은 발전된 의료기기를 좀 보려고 공부하러 갔다가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는 직장생활을 하게 됐죠. 아, 그렇군요. 되게 여러 군데 또 경력이 또 화려하신 것 같던데. 예. 처음 들어갔던 데가 외국인 회사고요. 예.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과연 유학까지 갔다 오고 했었었는데 이게 국가 경제나 혹은 우리 의료기기 산업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동아제약의 의료기 사업부로 이제 스카웃이 돼서 이제 갔고요. 이제 거기서 동아제약에서 20여 년을 근무하게 됐습니다. 대리로 들어가게 됐고요. 예. 최종은 지주회사 전체 관리하는 홀딩스 대표까지 하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면서 기술 엔지니어는 제가 원래 전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영업을 한 10여 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0여 년은 계속 경영에 관련된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군요. 의료기기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굵직한 것들을 다 이제 두루두루 하셨으니까 예. 경력이 꽤 화려하신데, 지난 9월에 예.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가 이제 열렸는데 20회예요. 이제 예. 성인이 된 맞습니다. 전시회인데 좀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취임하시고 바로 또 행사가 치러지고 했는데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GMS라고 네. 지금 벌어졌던 그 행사가 20년에 걸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이 분야에 계속 종사를 하던 사람이라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주관이 돼서 책임을 가지고 이 행사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조금 기대 반, 그다음에 우려 반,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나머지는 그 일반적인 전시회나 이런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과거 경력이. 근데 해마다 취재를 가긴 하지만 예. 반응이 올해는 상당히 좀 예전하고 좀 달랐어요. 분위기도 그렇고 네. 약간 좀 어땠어요? 그 실질적으로 좀 느끼시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더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 제가 여기에 봤던 그 이미지하고는 조금 바꿔보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바꿔보려고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기관들의 참여고요. 예. 많은 다양한 산업들의 참여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이 GMS는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고 많은 분들한테 다양한 영역에 알려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같이 또 공교롭게도 강원도에서도 강릉과 춘천에 연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시회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만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다양한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료기기 관련된 헬스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조금 더 화랑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요 문화가 앞으로는 그 교육과 그다음에 전시와 그다음에 현 트렌드에 대한 알려줌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 종목도 사실 좀 넓어졌잖아요. 바이오 헬스까지 이제 하셨는데 이번 전시회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금 원주시에서 스타트업
그 작은 기업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라는 그 과제를 가지고 네. 원주 시내에 그 원주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자꾸 창업 보육시키는 그런 네. 프로그램들이 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와 발맞춰서 이번 전시회 때도 오픈한 지 7년 미만 된 작은 기업들 네. 사실 상당히 그 부담스럽고 본인들이 어디 나가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네. 그런 공동 창업관 혹은 창업 보육관이라는 센터를 또 따로 만들어서요. 그네들이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디지털 체험은 이번에 전시를 안 왔지만 디지털 스튜디오라고 그래서 네. 지난 그 코로나 시기에 전시회를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던 디지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네. 그 디지털 스튜디오의 관점을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위기였던 그 코로나 시대에 저희 생각의 발상의 전환으로 네. 이제는 온라인 프로모션까지 혹은 바빠서 혹은 여건상 멀어서 못 오는 그러한 바이어들이 직접적으로 화면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됐었다라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저는 참 들으면서 그 신생 기업들 사실 네. 어렵잖아요. 예, 판로 확보도 어렵고 맞습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와 괜찮아 네.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네. 예. 근데 그 앞서 저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번 전시회 성과도 꽤 주목할 만한 것 같은데 어떤 네. 성과들 좀 거뒀을까요? 이번 성과라고 하면 여태까지 저희 기관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GMS의 명성도 많이 올라갔지만 이번 회차는 특히나 20회이기 때문에 네. 기념비적인 그 행사였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하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와서 얻어가는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앉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선이 현재 지금 저희가 원주시가 디지털 헬스 특별시거든요. 네. 그러면 디지털 헬스에 관련돼선 저희 나라에서는 저희가 원주시가 가장 리드하고 지금 있는 그 상황이라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그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혹은 그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하는 자리도 좋겠다. 그럼 저희 갖고만 부족하면 외부에서 연좌도 혹은 해외에서 연좌도 초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트렌드에 맞는 동향을 좀 인지하고 그다음에 습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많은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저희도 그날 이동보도국 하면서 20회라는 것 때문에 부담을 상당히 좀 많이 가졌었거든요. 예. 그냥 3회, 5회, 13회 이러면은 예,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지 했는데 20회니까 저희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여기 가서 망치지 않을까. 네.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의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이게 좀 어떻게 발전이 되고 어떻게 좀 나가야 될지 생각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은 전통 의료기기가 지금 창업 보육센터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30년 역사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진행한 이 기관의 행사는 20년입니다. 근데 앞으로 20년을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가 저희가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느냐가 향후에는 많은 그 잣대가 될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의 20년의 의료기 그 산업은 과거에 있어서 그 상황의 최고의 수준이었을 거고요. 지금은 전주기 케어를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웰리스라든지 그다음에 헬스케어의 전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나 혹은 바이오나 제약도 여기에 연관돼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으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보다도 더 확장된 프로그램들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의료기기 하면은 미국이나 유럽 쪽이 강세였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심지어 중국의 값싼 이 의료기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던 경험도 있는데 이제는 그 의료기기가 이제 우리나라 걸로 값싸가지고 문제되는 것보다 이게 낫겠다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강원도의 이 의료기기 현주소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저희 강원도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자면 이번 GMS 전시회 때 중국 정저우시에서 예. 사절단이 왔었습니다. 그 사절단이 온 이유는 강원도 원주가 도대체 어디길래 우리 정저우시에 점차적으로 수입하는 의료기기의 퍼센트나 금액이 점점 커지느냐 우리도 궁금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행사를 한다니까 저희가 사실 오는 거는 몰랐고요. 예.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방문을 했는데 그게 사실 반증하는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이 의료기기 시장에 가장 리드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디어 싸움이고요. 네. 모든 기술은 상향 평준화돼 있고 모든 톡톡 튀는 아이디어나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산출해 갈 것이냐 요 관건이 의료기기의 시장을 판세를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과거에 있었던 뭐 단순한 복사하는 그러한 제품들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특허를 가지고 국제사회나 미국이나 큰 시장에서도 당당히 겨룰 수 있고 경쟁해 볼 수 있는 성과다. 그런 품질에 있어서도 저희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걸 그 원주 테크노밸리나 아니면 원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육성, 계승, 발전시키고요. 방법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서 열어갈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제가 딱 보기에는 지금 원주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서 되게 신나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예.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곳에서 주도하고 있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대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중소기업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되게 좀 저는 되게 독특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예, 예. 어떠세요? 사실 삼성 메디슨도 있고요. 예. 뭐 큰 회사들이 하는 영역도 있고 그렇죠. 또 작은 의료기기 영역들은 옛날에는 영세했었습니다. 근데 의료기기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쓰는 영역 혹은 증상 질환별로 쓰는 그 의료기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큰 기업이 무겁게 움직여서 한 산업 그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는 그렇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 얕봐서는 안 되는 그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이 돼가고 있는 거죠. 자기 영역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생산의 효율성을 갖고 있거나 가격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적으로 아이디어를 더 기승 발전시키고 기술을 검토한다 그러면 훨씬 더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 강원 의료기기 산업이 네. 강원 의료기기가 사실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오히려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해보게 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강원 의료기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 근데 강원도에도 뭐 바이오를 하시는 춘천, 뭐 그 반도체 소자를 하시는 강릉 뭐 있지만 원주는 워낙에 역사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수출 기업이나 아니면 대부분 다 저희가 생산하는 제품들이 이제 평가를 받는 시기도 넘어서 이제 안정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선배분들 그런 많은 기업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본인 회사도 살리고 그다음에 그 가치 제고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요것들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느냐는 사실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아이디어. 그렇죠.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훨씬 어떤 제품을 가지고 좋은 수가를 받을 수 있는 혹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남들하고 비교 우위를 갖느냐가 아마 생존의 아마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쉽지 않은 예. 때문에 그렇군요. 근데 앞서서 이제 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기존 의료기기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를 전시 규모도 지금 확대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강원 지역의 의료기기 그리고 바이오 헬스 전망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바이오 헬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료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전 영역을 아우르는 헬스케어 영역 안에서 얼마만큼 저희가 자기 영역을 구축하느냐가 관건인데 원주는 의료기고요. 네. 저도 뭐 바이오 헬스나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은 갖고 있지만 제 역할이나 저희 기관의 기본 60에서 80%는 기존 고전적인 의료기에서 얼마만큼 차별화시킨 고부가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 육성하느냐가 관건인 거고요. 나머지 바이오는 사실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예. 의료기는 상당히 스위프트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마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 기관에서 시제품 제작, 뭐 컨설팅, 뭐 이래서 출시까지도 한 3년에서 4년이면 임상을 통해서도 제품을 출시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탐색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보통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사실 바이오 쪽이고요. 그쪽에서는 뭐 오랜 시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저희 의료기에서는 제가 봤을 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다면 상업화하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아니면 수출하는 데는 훨씬 더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강원 의료기기가 예.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앞서서 잠깐 이게 국내보다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도 들고 했는데 지금 원주 그리고 강원도에 일하는 그 한계를 딛고 강원 의료기기가 산업화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계기를 만들려면 좀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지. 제가 아마 맡은 소임 중에 가장 안 해봤던 과제들을 제가 수행을 해야 될 건데 네. 그 첫 번째가 투자 유치라고 봅니다. 그 현재는 뭐 시나 국비나 이런 과제를 통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아예 저희 기관의 한 역할을 앞으로는 이런 식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서울의 많은 그 투자 자문사들 네. 하고 1대1로 기술력이 있는 저희 원주의 의료기기 회사들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자꾸 찾아서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저희 그 기관의 추가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이 비즈니스를 성패를 좌우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 의료기기 산업이 이 시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직접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시에서도 깜짝 놀라는 그런 네네네. 모습이었는데 지금 최근 뭐 그 인구 소멸이나 좀 인구가 증가가 좀 정체되고 있는 원주, 특히 강원도에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의료기기 산업이 좀 중요한 이유가 좀 뭘까요? 의료기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인구가 노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노령화가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훨씬 더 관리받고 케어받아야 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지금 초고령 사회로 25년부터 20%가 65세 이상이 되실 겁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환자분들은 힘든 시간을 많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질병일이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땐 관리하는 부분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이나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뇨도 될 수 있고요. 네. 뭐 대사질환도 될 수 있고요. 과거에는 없었던 질병들이 이제는 또 저희한테는 또 다른 숙제를 지금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원주 기독이나 뭐 연구기관,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원주시, 그다음에 저희 같은 기관들이 자주 모여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어떤 산업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고요. 그 방향에 맞는다 혹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땐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너무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편하게 그리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지금 방송 보시는 뭐 주민분들 그리고 그 관계 공무원분들도 이런 의료기기 산업이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는구나 많이 좀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